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스권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좀 이따 업비트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테더나 리플을 예를 들어서 박스권을 긋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지지와 저항을 통한 박스권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럼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일단 전 저점과 전 고점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 저점이 생기고 전 고점이 생기거든요. 전 저점, 전 고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어디로 올라가지는 일종의 박스권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지와 저항이 항상 변곡점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거의 추세대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야 되는 게 박스권인데요. 전저점과 전고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과거 가격이 변동하거나 하락한 주요 지점, 즉 변곡점이죠. 변곡점을 활용하여 지지와 저항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 실제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세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상승과 하락의 추세선을 그어서 지지와 저항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이거를 뚫고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가격이 오르려고 해도 이 추세선 자체가 하나의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막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거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추세가 많이 오르겠죠. 새로운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다가도 여기서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봉이나 시봉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분봉과 시봉을 통해서 굉장히 그 짧은 매매, 스캘핑이라든지 데일리 트레이딩, 단타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에 가깝습니다. 스윙이 5일에서 한 석 달 정도 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타도 많이 해보고 뭐 5분봉에서도 쳐보고 데일리 종가 매매도 해보고 뭐 상한선 따라가기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직장인으로서 할 게 아니더라고요. 딱 돈 잃기 쉬운 매매가 스캘핑 또는 단타 데일리 트레이딩인 것 같습니다. 종가 매매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왜냐하면 데일리 트레이딩은 그날 그날의 굉장히 짧은 호흡의 추세만 있거든요. 긴 호흡의 추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인에게도 맞지 않을 뿐더러 어떤 추세를 가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에 한 5일에서 30일 정도의 스윙의 그 호흡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11선, 61선, 121선 이런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다면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지지를 받거나 또는 내려갔을 때는 저항을 받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20일, 60일, 120일.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자기만의 뭐 특별한 이동평균선 지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참조하는 그 지표가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답안이거든요. 대부분이 이걸 참고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중이 이용하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럼버라는데 가격 단위입니다. 비트코인이 그 10만 불이잖아요. 10만 불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죠. 우리도 10만 불이 굉장히 라운드 피겨, 라운드 넘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넘어서자 추세가 폭발하죠. 이것처럼 어떤 특정한 가격대 있잖아요. 이 가격대를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예, 이게 저항이 되면 꼬꾸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돌파가 되면 이게 나중에는 지지가 됩니다. 이 선을 다시 내려오더라도 딛고 올라가죠.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넘버 어떤 특정한 가격 단위가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선으로 움직이는 예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떤 추세가 생겼을 때 38%, 50%, 61% 수준에서 이렇게 파동이 탁 생겼을 때 치고 내려가는 그 수준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체력이 좀 낮아지죠. 어떤 하나의 이슈가 생겨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뭐 양상하겠다 했을 때 엄청난 그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돌파가 대부분 38%, 50%, 61%의 확률일 때가 많더라 그런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 하는 건데 요거에 또 맞는 때가 있고 안 맞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딱 하나의 지표만 갖고 절대 지표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인터넷에서 그 유튜브에서 이 지표 하나면 끝납니다. 그 다 거짓말이거든요. 절대 하나의 지표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전체적인 거시 시황도 봐야 되고 또 뉴스나 언론의 어떤 설명도 필요한 거고 시황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 하나의 지표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는 하는데 코인 쪽 기술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거시 경제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 크게 생각 안 해도 되더라고요. 박스 것만 잘 그으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RSI 지표입니다. 그래서 과매수가 70, 과매도가 30인데 과매수 과매도가 70, 30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고 떨어지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RSI 지표는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지표고 요거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거래에 집중한 가격대고 이 가격이 오면 나 팔겠다. 이 가격이 오면 나는 사겠다. 뭐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과 또 지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는 결국 한두 가지의 지표 갖고는 되지 않고 이 여러 기법을 조합해서 신뢰도 높은 박스권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제가 박스권을 긋는 것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코인을 대상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주요 화폐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으면 세력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주식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면 거래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이거의 10분의 1, 즉 100억만 가지고도 이 주식을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세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시가총액의 모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날 거래를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억 정도는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0억만 가지고 그날 주가를 상한가, 하한가 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1,000억 갖고는 장난칠 수 있는데 이게 조 단위가 되잖아요. 1조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1,000억 이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00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가능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1조 이상 주식할 때는 뭐 짧게는 단타는 5천억, 길게는 시인 같은 경우는 1조 정도 보거든요. 1조 이상 가지고는 장난할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참여해서 가격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코인은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벌써 2,200조 원입니다. 이거 가격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없죠. 세력이 움직일 수 없고. 그다음에 가장 작은 뭐 체인링크 정도만 해도 18조 원이 돼요. 그래서 10조 이상 코인 정도면 세력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의 거시경제 지표 또는 가장 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좀 다들 대부분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거의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더리움 따라가고 대부분 코인들 다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는 코인은 그 테더인 것 같아요. 테더하고 USD 코인. 요 두 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가치에 움직이기 때문에 요 두에는 따라가지 않죠. 통화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비트코인이 요즘 2, 3일 전에 하락을 크게 맞았죠. 그러면서 그 잡코인들이 되게 최저가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도지하고 테더하고 리플하고 들고 있었는데 테더하고 USD 코인은 따로 움직입니다. 이건 통화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코인들은 비트코인 움직임과 거의 같이 비슷하게 따라가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치 그 쓰나미처럼 비트코인이 크게 한번 흔들리면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차가 이게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하나씩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 대상은 이건데 근다해서 제가 다 하진 않고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서 테더를 합니다. 훨씬 시가총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테더를 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 박스권 긋기가 되게 어려운 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꿀팁입니다. 한 서너 달 정도 해봤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코인이 리플하고 솔라나하고 도지입니다. 특히 도지 같은 경우에는 넘버원이라고 제가 해주고 싶고 도지가 가장 행보장에 앉는 그 다음에 가격 변동폭도 되게 준수하고 좋아요. 해보니까 코인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은 리플, 세 번째는 솔라나 하고요. 나머지는 되게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해도 되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꿀팁인데 평생 그냥 이 세 가지 코인만 해도 되겠다. 플러스 1은 테더. 세 개만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이상하게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은 폭으로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간 단위 차수를 10만 원 정도만 넣어갖고는 그 간에 기별이 안 와요. 한 200원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10만 원 넣으면 200원 정도 왔다 갔다 따게 돼요. 그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진폭이 작으니까.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이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차수에 적어도 50만 원 이상은 촘촘하게 들어가야 돼서 이게 좀 어려워요. 실제 해보니까. 테더 정말 좋고 안정적이고 절대 망하지 않는 코인인데 진짜 이게 미세한 변동폭 때문에 차수를 좀 금액을 10만 원 갖고는 안 돼요. 리플 도지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씩 넣으면 한 1,000원 정도씩 얻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하면 1,000원씩 정도 돼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클 때는 이거는 테더는 망하지 않는 코인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금 테더 들어가기 참 좋았습니다. 테더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지금 테더 들어가기 좋은데 한 차수에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놓아야 적어도 한 50만 원 정도 놓아야지 의미 있는 좀 성과가 오는데 이건 달라요. 세계는 한 차수에 한 10만 원 이상만 넣어도 좀 이렇게 1,000원 이상씩 막 터집니다. 되게 쏠쏠해요. 그래서 변동성이나 근데 이 두 개는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금액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촘촘하게 해야 되잖아요. 큰 변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그어 놓으면 올라갔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촘촘하게 그어야 되니까 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인데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그 변동폭을 넘어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좀 안 좋았잖아요. 그 비트코인하고 디커플링 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약간의 시드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되면서 공식화되면서 이더리움 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오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괜찮다 지금. 그런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워낙 변동성이 커서 박스권을 걷기가 되게 어렵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평생 이 세 개만 갖고 놀아도 되겠다. 결론입니다. 특히 도지는 좋다. 그래서 실제 매매한 것을 제가 보면은 이 그리드 옷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데 1번은 제가 그 테스트하면서 계속 돼가지고 빗썸 리플인데 돌린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얼마죠? 1일이니까 지금 이틀밖에 안 됐죠. 이틀밖에 안 됐고 제가 이번에는 비중을 좀 세게 들어갔습니다. 원래 전에는 10,000원씩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한 10,000원씩 한 2, 30구간 정도에서 10,000원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박스권 긋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좀 비중 있게 들어갔어요. 5만 원씩. 그런데도 연수익률로 따지면 61%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연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전체 투자 금액 있죠. 그러니까 5만 원씩 25구간이죠. 예, 5만 원씩 25구간에 그다음에 8월 21일부터 현재 날짜까지 얻은 수익을 365일로 늘려서 연산한 겁니다. 그거 복리 아니고 달립니다. 그것도. 연수익률 61% 괜찮죠? 저는 10%만 돼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행에 맡겨놓으시면 5%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연수익률 10%에서 20%만 돼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 맡겨놓은 것보다 따따블이잖아요. 그래서 연수익률 뭐 30% 이상이다 그러면 땡큐 거고요. 넘어갔다. 아, 되게 좋다. 저는 예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간이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도지로 보겠습니다. 도지는 좀 건지 오래됐어요. 11일부터니까 지금은 13일 정도 됐네요. 86%입니다. 한때는 한 100%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86% 박스권 권놨고요. 이 박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계속 놀고 있다는 게 딱 보면 9회에서 15회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비슷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매수만 일어나고 매도가 없다는 거는 쭉 그냥 곤두박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행보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박스권에서 움직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잘 그었다는 거죠. 하향도파, 상향도파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좋다. 그다음에 26,000원인데 지금 5만 원씩으로 약간 비중을 저는 높였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정말 확신이 들고 능숙하게 된다면 10만 원까지 10만 원 이상은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요. 다른 코인에서 다른 타이밍으로 들어가는 다른 박스권에 하시는 게 좋고 한 코인에 들어가는 맥시멈이 저는 10만 원으로 봅니다. 10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분산하셔야 돼요. 절대로. 1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는 제 경험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6% 준수합니다. 괜찮죠? 그다음에 거래 히스토리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거든요. 바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열어놨으니까 계속 확인하셨을 텐데 요 두 군데 들어오시면 지금 저는 라이브로 계속해서 오픈해놨고 한 번 움직일 때 1,800원씩 벌었습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뭐 5,000원씩 벌려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23일에만 뭐 벌려 있고 22일에는 수수료를 뺀 총 수익에서 수수료를 뺀 겁니다. 빌썸은 0.04%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뺐습니다. 그러면 물려있는 금액은 어떻게 하냐? 지금 차수가 4차수 정도 19회 샀고 15회 팔았으니까 4차수 지금 20만 원 물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20만 원 물려 있는 거. 그러면 이거 빼면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지금 4천 원밖에 안 되죠. 그럼 4천 원 빼면 22,000원 번 거죠. 여기 물려 있는 거 빼더라도 지금 청산을 다 하더라도 22,000원 벌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예. 중요한 게 박스권을 잘 긋고 그다음에 충분한 경험을 쌓고 처음부터 막 금액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마음 편하게 10,000원씩 20차수나 30차수 정도 그 정도에서 박스권 그어서 시작하시면 되고 그 방법은 좀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오르는 추세죠. 상단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로 상단 돌파를 하게 되면
매매는 이제 비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청산을 해야 됩니다. 다시 박스권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으로 또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단 돌파든 하단 돌파든 하단 돌파하면 다시 박스권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상단 돌파하면 다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활성화 걸어놓고 시점에 가서 전액 현재가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코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해보니까 딱 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10년 전, 15년 전에 발견했다면 500배 돼 있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